한 달 전 강동구청 인근에서 청년 임대주택 건설을 반대하는 시위가 있었습니다. 임대주택 몰아지면 성내동은 다 망한다! 다 망한다! 다 망한다! 우리는 서울시는 역세권 2030 청년 주택 사업의 일환으로 성내동 역세권에 임대주택 990가구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 빈곤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인데요. 3천에서 1억 5천에 몇십만 원, 12만 원부터 몇십만 원. 그 청년들을 위한 겁니까? 청년들은 우리 좀 개살고! 청년들은 우리 자식입니다. 그 보증금을 우리 손으로 해줘야 됩니다. 우리들이. 맞습니다. 그 청년들 보증금을 있겠습니까? 그 보증금이? 없습니다. 먹고 살기 힘듭니다. 8년간만 임대하고. 주민들은 이 사업이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지금 기사들이 청년 반대하는 걸로 내보내가지고 막 댓글이 뭐 마귀 할멈들이 뭐 어쩐다고 뭐 별소리 다 해요. 청년들이 그 돈이 어딨어. 우리 부모들이 또 빚내서 해줘야지. 청년들이 어디서 빚을 내요? 보증금도 뭐 저리로 뭐 해준다라는데 그거 다 부모들이 해줘야 돼요. 요새 청년들 부모가 안 도와주면 못 살잖아요. 시행자 임대료. 제일 싼 게 여봐요. 3,950만 원에서 38만 원. 싼 거는 제일 싼 건 7,116만 원에서 12만 원. 이게 말이나 돼요. 이거 청년들이 7천만 원이 어딨어. 이렇게 책정한 거를 젊은이들한테 몰라. 이 동네 많은 사람들이 다가구를 임대해 생활하고 있는데요. 새로 지은 임대주택이 들어오면 기존 주택의 경쟁력이 떨어질 거라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모들이 반대를 한다. 그거만 동네 자체가 안 나도 돈이 없어서 지금 이분이 여기 새 사시는 거야, 전세로. 못 내주고 있잖아. 못 내주고 있는 거야. 지금 방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공실. 이제 방이 빈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잖아. 사극세도 안 나가. 사극세도 안 나가잖아. 제 아주머니는 얼마야? 방 2개짜리 얼마에 월세 나와 있어? 뭐 그냥 저 500에 35만 원. 그렇지. 30 안 나가면 30도 얘기해. 받고 25도 받고 5만 원인데 안 나가죠? 비어 있죠? 안 나가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보다도 요렇게 돼 있는데 35층을 뒤져봐. 우리는 땅바닥에 붙어앉아가지고 평생을 살아. 그게 제일 문제잖아. 나는. 우리 동네가 같이 발전이 균형 발전이 돼야지. 어떻게 여기만 달랑 우리는 2층 집에 사는데 앞에 35층. 임대주택이 들어설 자동차 공업사 부지는 이미 철거를 한 상태. 서울시는 이 사업을 민간업체에게 맡겼습니다. 사업비 일체를 민간업체가 대는 대신 토지 용도 변경을 통해 건물을 35층까지 올릴 수 있게 해줬고 8년 후 일반 분양도 약속했죠. 주민들은 주택가도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주택가의 규제를 풀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시행사 측에서는 청년 임대아파트의 여러 가지 장점에 대해 피력하는데요. 주상복합 아파트예요. 임대차는 어디도 안 들어가요. 이 주차 공간을 주민들을 위해서 운영할,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이에요. 대학교의 기숙사도 지금 현재 몇 프로인 줄 아세요? 이 서울시 같은 경우는 10% 이내예요. 10% 정도밖에 안 돼요. 기숙사가. 학생 수에 비해서. 지방 같은 경우에는 20%예요. 기숙사가. 자, 그러면 그 8년 안에 자, 대학교 기숙사도 더 지어질 것이고 그러면 그만큼 또 수용 능력이 늘어나고 이렇게 하면서 사회 문제가 8년이라는 기간 동안 상당 부분 완화가 됩니다. 어느 적정 시점에서 요 정도면 됐다 그러면 이 정책이 끝나는 거일 수도 있겠고요. 이거 해보니까 정말 너무 좋더라라고 한다면 더 연장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8년이라는 그러면 저희들은 이거 져가지고 한 20년 동안 임대한 다음에 20년 후에 일반 분양 전환해 그렇게 하면 우리는 돈 묶여놓고 20년 뒤에 말이 안 되잖아. 사업소. 그러면 이 사업을 누가 할까요? 지금 사회 문제가 바뀐 거죠. 사회 문제.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내놓기도 합니다.
인근 주민의 입장에선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주변에 사는 이 거주자들은 상당히 내가 서울시는 나는 뭐지? 나도 보호를 받아야 되는 자격자인데 나는 모른 척하고 나는 뭐 이거 규제 풀어달라니까 용도 변경도 안 해주면서 얘는 뭐냐 이렇게 되는 거죠. 서울은 특이한 땅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다음에 이제 돈도 또 이제 많이 들잖아요. 어떻게 보자면 땅값이 비싸잖아요. 이게 건설비가 많이 들죠. 그러다 보니까는 추가적인 돈을 주는 것보다 민간업자와 사실 딜을 하기 위해서 이 땅을 줘서 청년주택을 짓게 되면 10층짜리를 지금 35층인가 짓잖아요. 그러니까 20층짜리가 35층으로 해줄게. 라는 게 특혜인 거죠. 그럼 이 사람은 추가적으로 짓거나 이런 거 이제 다 혜택을 보는데 이제 주변 사람들은 나는 저층에 3, 4년 동안 아무런 정부 지원도 못 받고 이렇게 사는데 여기는 8년 지나면 집값도 오를 거고 이게 상대적인 박탈감이라 그래야 되나요? 최근에 이제 청년 역세권 2030 같은 경우는 너무 조금 민간 시장에 치우친 대책이 아닌가 이런 좀 비판이 있는 것 같고요. 지하철 역세권에 지어질 35층짜리 주상복합 아파트. 8년 후 일반 분양이 되면 그 수익이 엄청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과연 서울시의 입장은 어떨까요? 현재 민간임대주택수법에는 8년 이후에는 분양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양해야 한다는 아닙니다. 그건 이제 사업 시행자의 선택 사항이 되는데요. 저희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사전에 감지하고 첫 번째는 저희가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저희가 그 공공리치라는 그 제도가 있습니다. 시민 펀드 조성을 해가지고요. 그러한 리치 제도를 만들어서 저희가 8년 후에 분양하는 주택을 저희가 매입을 해서 지속적으로 임대주택으로 쓸 예정이고요. 두 번째로는 민주법에 지정되어 있는 8년 임대 기한을 좀 지자체의 재량에 맞춰서 좀 늦출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건의를 했고 정부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 구성원 간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시작된 임대주택. 뜻밖의 임대주택이 사회 구성원 간 갈등 요소가 되고 있다는 점 또한 우리가 외면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바라는 소중한 시민들입니다. 10년 분양 전환 임대 아파트 주민들은 요즘 시위 중입니다. 분양 전환 임대 아파트란 입주자가 5년 또는 10년 동안 아파트를 임대하고 그 후 우선적으로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을 말하는데요. 저희가 이 10년 임대주택 제도가 10년 전서부터 이게 이제 그 법이 시행됐는데 이제 전국적으로 한 15만 가구가 이 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10년 임대 의무 기간이 거의 도래하고 있는 판교서부터 이제 그 시작을 하게 됩니다. 분양 전환을. 문제는 분양가가 10년 전 시세가 아닌 지금의 시세라는 건데요. 10년 임대주택이 처음 시행했던 거라서 국가가 시행하는 거지 않습니까? 국가를 믿고 적어도 내 집 마련의 기회는 보장될 줄 알았죠. 공공택지를 개발해서 사업자들한테 저렴한 가격에 토지를 공급을 합니다. 여기다 사업을 하라고. 사업자는 저렴한 가격으로 택지를 받았죠. 그리고 나서 건설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건설원가를 전부 다 주민들한테 보증금으로 받습니다. 건설원가 100%를. 그리고 나서 월 임대료를 70만 원씩 또 사업자들이 그 관리비용 형태로 받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10년 뒤에 가장 시세가 올랐을 때 시세 감정평가 금액으로 분양 전환을 하는 특혜를 누리게 보장하는 제도예요. 과연 임대아파트의 개발 이익은 누구에게 돌아가야 할까요? 당장 방 한 칸도 얻기 힘든 이들에겐 조금은 멀게 느껴질 수도 있는 이야기인데요. 하지만 누군가의 소중한 보금자리가 되어야 할 임대주택이 재테크의 수단이 되고 있는 것도 우리의 현실입니다. 법에 있는 우선 분양 전환권의 실효성을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년 동안 임대료를 내고 올려달라는 거 다 올려주고 내라는 거 다 내고 10년을 살아와서 저는 이 분양가는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어요. 왜 분양가 때문에 이렇게
2만 원 광화문에서 우리가 지금 이게 비 오는데 이거 촛불 시위를 해야 됩니까? 네? 이거는 나라 망신이에요. 나라 망신이에요. 세계 국민의 3대 어머인. 그렇다면 과연 이 일을 관할하고 있는 국토부에서는 어떤 입장일까요? 국토부에서는 일단 임차인과 충분한 논의를 거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고 있습니다. 지난 90년에 지어진 1800세대 규모의 한 영구 임대아파트. 올해 58세의 김명자 씨는 12평 임대아파트에서 5년 전부터 남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부부의 생활비는 생계비 50만 원 정도가 전부. 하지만 임대료와 관리비로 20여만 원을 내고 나면 남은 돈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15만 원에서 20만 원 또 겨울에는 10만 원 또 이제 여름에는 좀 됐으니까 이제 그럼 30만 원에서 네. 한 35만 원 정도로 그 아저씨랑 네. 두 분이 그렇죠. 생활하시는 네.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빠듯하죠. 뭐 진짜 사는 게 우습지요. 뭐 진짜 말 안 하니까 그렇지. 남한테 표현을 안 하니까 그렇지. 그냥 아는 사람들은 그래요. 날들어 너는 맨날 벗고 다닌다 하면서 발견. 그럼 안 웃으면 어떡하냐고. 뭐 없으면 없다 그러면 누가 돈을 줘요. 안 주지 않습니까? 없으니까 없는 나 더 없어 하면 더 없어 보이고 더 천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그렇잖아요. 없다 하면 더 천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난 마음이라도 있어요. 항상 마음에 있어요. 그래서 없어도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하는 게 또 한 가지 또 있어요. 내가 이제 도토리 같은 거 해가지고 그걸 묵 써가지고 저 목욕탕 가정마다 가지고 가요 한 번씩. 저 이제 그거는 거 팔아서 쓰고 이제 이렇게 가요. 묵을 써서 하세요? 예. 내가 이제 그게 얼마나 나와요? 그거요 한 모에 이제 5,000원씩에 팔아요. 그러면 그 한 번 쓰는데 한 번 쓰는데 저기 이제 뭐랄까 5만 원 돈 벌어요. 한 번 쓰면 10개 정도 나오거든요. 힘들게 사는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 근근히 연명하다시피 하는 김명자 씨의 삶은 늘 궁핍합니다. 엄마 계세요? 김명자 씨는 수시로 아파트를 돌며 이웃을 살핍니다. 엄마가 참 배 아프다 그래서 그럼 어떡할까? 뭐 병원에 한번 가볼까 우리? 고령에 거동조차 힘든 어르신. 엄마 그럼 오늘 머리 잘리러 갈까? 오늘 아이고 못 가서 앉지를 못한대. 많이 힘들어? 네, 나 토요일날 일요일 와서 도와주는 사람 있으면 좋잖아 엄마 그치? 뭐 도와주는 거 필요 없어. 왜? 밥 한 숟갈만 먹고 안 주면 안 먹고. 너무 오래 살아서 너무 오래 살아서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가야 해요. 가야 되는데 엄마 그게 쉽게 가지는 게 아니잖아. 이러다 가지. 그냥 저기 하고서 이제 하나님 나라 가는 날만 기다리고 있어. 중환자실로 혹시나 가시면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은 삶. 이런 안타까운 사연은 비단 한두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알았어 엄마. 실제 많은 영구 임대 아파트의 주민들이 가난과 고독으로 피폐해지고 있는데요.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저런 분들이 지금 많으신 거죠, 여기? 많죠. 거의 태반이에요. 장애자들도 많으시고 진짜 거의 그래요. 그리고 장애자들 아니면 이렇게 이렇게 정신이 좀 없으신 분도 태반, 그러니까 거의 다라고 보면 돼요. 뭐 멀쩡한 사람은 별로 없어요. 여기가 막다른 골목에 돼서 들어오는 거지. 이게 여기는 성한 사람들이 못 들어와요. 여기는. 이곳에서 14년 동안 살았다는 한 주민은 더 심각한 이야기를 털어놓습니다. 떨어져 죽은 사람들 1년에 한 두세 명씩 나와. 그분들은 생활고에 시달려가지고. 생활고 때문에? 먹고 살 게 없는데 어떻게 살아. 그래 술 이빨 먹고 베란다 문 열고 그냥 밑으로 떨어져 죽어. 저 백칠동에서도 엊그제 여자가 또 하나 죽었잖아. 백칠동? 여자가 죽어, 여자가. 술 드시고 그분도 그런 거예요? 여자들도 알코올 중독자들 많아. 그리고 담배가 없어가지고 담배 한 가지 달라는 사람도 있고 날 좋은 날은 이제 막 주워 피러 다니는 사람들이 한 5-6명 있어. 여자들이 담배를 못 끊는 게 집에서 죽어가지고 뭐 한 열흘 만에 보름 만에 이렇게 발견된 사람 수두룩한데 4,500원 막 4,800원. 이곳 주민의 대부분이 기초생활 수급자, 정부에서 주는 생계비에 의존해 살고 있는데요. 방법이 없어. 생계비 안 깎이는 조건으로 가서 하면은 막 하루에 5만 원짜리가 됐든 7만 원짜리가 됐든 가서 일을 해먹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일했다는 거 그 조건을 더 많이 까버리니까 아니 생계비를 까버리는데 누가 일을 하고 있어. 일 있어도 못 하는 사람도 있고. 만약에 5만 원짜리 했는데 그게 있다. 그럼 5만 원 바로 다 까지는 거예요? 다 까지는 게 아니라 6개월 5만 원씩. 5, 6, 3, 6배를 까본다니까. 6배를 깐다? 6배 까고. 6개월간 깐다니까, 5만 원씩. 무조건 일을 하면 동사무소에서 무조건 오라게 불어. 그래. 그래갖고 수급비를 다 까버리니까 일을 겁나서 못 한다고. 월급제로 잘. 사이가 없어. 현재 1인 가구의 최저 생계비는 50만 원. 소득과 생계비를 합쳐 50만 원이 넘을 경우 일정 기간 동안 그만큼을 생계비에서 깎습니다. 그러다 보니 영구 임대아파트에서는 일부 주민들이 술로 무료함을 달래고 또 술에 취해 주위에 피해를 끼치기도 하죠. 우리 선배는 모르냐? 데리고 가. 너 향이 안 좋아해? 아야. 이렇게 살면 못 하겠어요. 국가에 피해만 주잖아. 차라리 한 사람 죽은 거로서 국가 얼마씩 생계비를 주는 거 그 돈이 굳을 거 아니야. 진짜 소원하는 사람들은 주사 있잖아. 미리 죽는 거. 그런 주사를 한 대씩 맞아갖고 빨리 죽게끔 만들었으면 좋겠어. 법을 고쳐서라. 얼른 죽는 게 낫다니까. 안 죽어지니까 사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짓는 데까지만 국가가 지원을 하거든요. 지어진 다음에는 사실 국가의 재정 지원이 거의 없어요. 그걸 이제 LH공사나 SH공사 같은 사업 시행 기관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맡겨놓고 있다 보니까 사실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집뿐이 아니라 다른 사회 서비스, 장애인, 노인분들, 여러 사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에 대한 사회 서비스의 지원이 매우 좀 미진한 실정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공급 단계까지만 재정이 투입되고 이후 단계를 좀 국가가 나몰라라는 나라는 없다. 그 지점이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공공임대주택 정책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가 아닌가 싶습니다.